자, 108페이지에 1번의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식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5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5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이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은 국가의 국자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수입이죠. 수입의 수. 동그라미 3번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확정된 판결문의 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법인장부입니다. 장부의 장. 그리고 5번은 공매 또는 경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매의 공.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5가지는 무조건 항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취득 시기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십시오.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을 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이 적용되는 것은 양가로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죠? 양가로 1번의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가로 2번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7번 보십시오. 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경우죠. 하나는 이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자,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느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5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국, 수, 공, 판, 장. 그래서 이제 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는 수입, 공은 공매 또는 경매, 수는 판은 판결문, 장은 법인장부. 근데 법인장부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요거는 법인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법인과의 거래. 매도인이 법인이든 매수인이 법인이든 법인과의 거래는 전부 다 이게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항상 무조건 뭐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상 잔금지급일, 요거는 1번 외의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수 공판장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1번 외의 경우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1번 외의 경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인데, 그죠? 그럼 이게 엄청 많을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개인. 그러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한 사람이 법인이면 요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법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한 사람이 법인이면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하실 거는 이 5가지 국수 공판장 이 5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또 개인 간의 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인데 계약서상의 날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라고 실제로 잔금 지급한 날짜가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인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라고 실제 잔금 지급이 다르다. 그러면 뭐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계약서상의 지급이. 아시겠죠? 근데 이 5가지 거래입니다. 이 5가지 거래는 이 5가지 거래인데 이게 계약서상의 지급이라고 실제 지급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실제 지급.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상 지급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상 지급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경우입니다. 그죠? 개인 간의 매매인데 개인 간의 매매는 항상 뭐로 해야 됩니까? 계약상 잔금. 근데 개인 간의 매매인데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 날짜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그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되는 날,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 되는 날, 요 날에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요거 60일 하는 거하고, 그죠? 저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저기 취득일부터 60일 저거는 신고 납부를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거고 요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60일하고 저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 그죠? 부동산 매매를 하면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등기를 하죠. 보통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세법상 매수인이 취득했다라는 것은 언제가 취득이냐?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취득한 거 이때가 취득이다 이 말입니다. 등기는 형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잔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등기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그것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칙인데 그런데 요거 이전에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하면 그러면 언제라는 겁니까? 등기한 날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수 공판장 이 5가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잔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등기한 날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또는 개인 간의 매매일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아니면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인데 그 전에 등기 먼저 하면 등기한 날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상취득 매매일 경우에 취득식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는 그 정도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6페이지에 4번에 의제 취득이란 거 있죠. 그죠? 자, 의제 취득 그 중에는 2번하고 4번하고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볼 필요 없고 3번의 과점주주 그거는 앞에 납세 의무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 뭐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4번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요것도 뭐 그것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7페이지에 4절의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번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뭐 했냐면 그죠? 납세 의무자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취득 시기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은 요 취득 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에 과세 표준 중에 네모 1번에 일반적인 과세 표준이 있죠. 그죠? 과세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17페이지에 양가로 1번의 원칙, 양가로 1번의 시가 표준액, 양가로 3번의 사실상 취득가액 하는 그게 과세 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과세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 매년 나오진 않는데 요건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취득 가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 가격 개념하고 이제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은 특수한 경우 있죠. 그죠? 특수한 경우 있는데 그 중에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그거는 삭제. 122페이지 양가로 2번에 삭제 하시고 그리고 여기 특수한 경우 요 부분은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1번에 뭐 개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래서 이건 둘 다 간주 취득인데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중에 하나 제가 용어만 나중에 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3번 요거도 뭐 출제 빈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고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에 3번 요거는 읽어보실 때 100분의 90이란 거 있죠,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뭐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25페이지에 4번의 과점주주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126페이지 5번도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네모 3번의 시가 표준에 관한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용어만 한 3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볼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 앞에 117페이지에 과세 표준 보십시오. 자, 먼저 일반적인 과세 표준에서 있죠. 그죠? 자, 거기 이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원칙이요. 원칙.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두 개를 종합을 하면 결국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한 가액이다 이 말이죠. 그죠? 한 줄로 쓰면 될 거를 굳이 두 줄로 써놨죠. 그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한 가액이다. 그죠? 취득 당시에 신고한 가액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양가로 2번에 보십시오. 자,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은 삭제.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고를 안 했거나 즉 무신고 이런 뜻입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뒷부분은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이 말은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는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금액으로 한다는 겁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십시오. 자, 양가로 3번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적용 대상 보시면 다음의 취득. 갈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갈로를 넘어가서 다음의 취득하고 그 밑에 줄에 에 대하여는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뭐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은 위에 양가로 2번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뭐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나오는 내용이 칠판 보시면 그죠? 조금 전에 요거 있죠. 그죠? 국수 공판장. 그죠? 요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나오는 게.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8페이지에 미음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다른 게 비업은 다르죠. 비업은. 그죠? 그러니까 앞에 여기 그죠? 취득 시기에서는 이렇게 국수 공판장 해서 5가지인데 지금 과세 표준에는 여기 5가지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취득 시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5개. 근데 과세 표준에서 사실상 취득 가액은 5개가 아니고 6개. 근데 그거 하나 다른 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참 헷갈립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상 취득. 자, 그런데 과세 표준은 자, 과세 표준도 이제 지금 117페이지에는 1번이 원칙, 2번의 시가 표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순서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도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해야 되느냐?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요거 5가지에다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요거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그럼 요거는 무조건 뭐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가 표준액이란 예외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그죠? 양가로 3번에 무신고 또는 뭐 이런 경우에라 하더라도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양가로 3번의 세 번째 줄에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뭐로 한다 돼 있습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수 공판장 검증 이거는 무신고라 하더라도 이걸로 해야 되고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 하더라도 이걸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 자체를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란 이 예외는
요거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하나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17페이지 설명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섯 가지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항상 뭐로 해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죠?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뭐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자, 취득 시기는 요거 외의 경우에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요거 외의 경우, 그럼 여기에 개인 간의 매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개인 간의 매매라는 게 이런 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개인 간의 매매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 간의 매매라는 게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는 과세 표준일 경우에는 요거를 적용하는 거 맞죠? 근데 요거는 이 방식으로 취득한 거는 언제가 취득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취득이 언제가 취득입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검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요거죠.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과세 표준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를 가지고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약간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걸 일부러 탁 찍어서 물어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틀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 지금 요 내용은 그죠? 자, 이 과세 표준은 요거는 어떤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냐면 유상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요거도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식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무상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 그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 표준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보십시오. 양가로 3번에 첫 번째 줄에 그죠? 갈로 있죠, 갈로. 그죠? 첫 번째 줄에 갈로에 보니까 증여, 기부, 기타 무상 취득 어쩌고 저쩌고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는 거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실상 취득 가액 요거는 뭐는 무상 취득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무상 취득은 요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무상 취득은 이것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무상 취득은 원칙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무상 취득은 이론적으로는 신고한 가액이 원칙인데 신고할 금액이 없잖아요.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신고를 하면 0. 그죠? 그러면 0으로 신고하면 이거보다 작은 금액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인데 실무적으로는 신고 자체를 이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보면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예외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취득은 요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에 참고 있죠, 참고. 그죠? 참고해 보시면 증여 등 무상취득은 원칙은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9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과세 범위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억해 보시면 취득 가격의 범위라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취득 가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세법에서 말하는 취득 가격이라는 그 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득 가격이라는 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득 가격이라는 말보다는 세법에서 말하는 취득 가격이 좀 더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게 세법에 규정된 취득 가격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래 상대방 또는 누굽니까? 제3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 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법상 개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직접 비용일 수도 있고 또는 뭡니까? 간접 비용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게 문제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씩 그걸 혼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라는 그 용어가 개념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포함되는 거냐, 어떤 게 포함 안 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그 밑에 니은의 A, B, C, D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동그라미 A번. 자, 동그라미 A번은 무슨 이자입니다. 무슨 이자.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자냐? 건설 자금이라는 용어입니다. 건설 자금. 그럼 무슨 이자인데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건설 자금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건설 자금이다 하는 그 용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A번에 건설 자금이라는 그 말 대신에 다른 용어가 들어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설 자금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C, D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120페이지에 FG 두 개가 중요한 겁니다. FG. 자, F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쉽게 말하면 할부 이자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물건을 할부로 취득을 했을 때 할부 원금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 맞죠? 근데 할부 이자도 있잖아요. 그럼 할부 이자는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죠?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F는 그 다음에 다만 있죠. 다만. 그죠?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법인이면 포함되고 법인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G번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도 법인이면 포함되고 법인이 아니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F하고 G하고 두 개는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포함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하고 G는 문제를 잘 보고 답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함정이 있다. 문제. 아시겠죠? 매수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대해서 문제에 함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것에 거기에 A, B, C, D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동그라미 D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입니까? 아니면 뭐라 뭐라 하면서 제외입니까? 무조건 제외입니다. 거기에 뭐 다른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나올 때 무슨 조건을 달아가지고 제외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제외.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으면 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번에 보시면 광고 선전비라고 많이 외웁니다. 많이 외우는데 그 외운 것 때문에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광고 선전비 앞에 있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뭐를 위한입니까? 판매를 위한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즉 취득 가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판매를 위한 비용이 포함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말은 모르고 광고 선전비를 열심히 외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광고 선전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판매를 위한이란 그 말이 중요한 거죠. 그거 알고 있으면 뒤에 말은 알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동그라미 C번. 자, 동그라미 C번도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걸 열심히 외웁니다. 그거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중간에 보니까 취득 물건과 별개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럼 취득 물건과 별개입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포함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모르고 이주비 막 외웁니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막 외웁니다. 물어보면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그죠? 어차피 이 부분은 암기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장이.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2페이지에 특수한 경우, 그래서 그거는 122페이지에 양가로 1번하고 123페이지에 토지의 지목 변경하고 이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 읽어보실 때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122페이지 양가로 1번에 맨 첫 번째 줄에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건축이란 건축, 그죠? 자,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건축 가로 열고 신축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자,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6페이지에 취득 개념에 대한 그림이 있죠. 그죠? 그게 맨 위에 승계취득, 그 다음에 원시취득. 원시취득의 건축물 옆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축, 재축. 그러면 신축, 재축은 어떤 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다. 그럼 칠판 보시면 건축인데 건축에는 신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그 외에 증축, 개축 등등등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는 신축, 재축은 제외됩니다. 그 말은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건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뜻? 이 말 자체가 신축,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즉 뭐냐? 증축, 개축 또는 뭡니까? 개수. 어떤 취득입니까? 간주 취득.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증축, 개축 또는 개수라고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법 조문이 이래, 법 조문이 이렇게 쓰니까 이걸 책에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럼 부연 설명이라도 해놓든지
그죠? 근데 모든 책에 다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 표현이 책에 군데군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읽어도 뜻을 모르고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건축 괄호 열고 신축 재축 제외 그러면 그냥 정축 개축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정축 개축으로 읽으시고 간주취득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이면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까? 증가된 부분이 과세 표준은 증가된 금액.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둘째 줄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아시겠죠? 그럼 문제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까지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123페이지에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이제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굳이 그게 하나 약간 표현이 좀 웃기는 게 있습니다. 자, 그 개인의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인데 이때 증가한 가액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데를 기준으로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다. 그러면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다. 이 말은 변경 전의 시가 표준액하고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하고 그 두 개의 차액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뭐 그건 읽어보시고 4번 5번은 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자 127페이지 보십시오.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직접 시험에서 시가 표준액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세법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취득세뿐만 아니고 나중에 재산세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어가 나중에 국세에 가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용어만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에 가면 공시가액, 공시가격 또는 뭐 공시가액 이게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가면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용어가 살짝 바뀝니다.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모든 부동산에다가 정해놓은 가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는 요거를 시가 표준액.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뭐냐?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주택, 건축물인데 자 토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가격이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 말 그대로 지가 땅값 지가입니다. 공시한 땅값 개별 필지별로 아시겠죠? 개별 필지별로 정부에서 공시한 땅값 그게 개별 공시지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매년 5월 말에 고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주택은 자 주택 중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자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그리고 건축물은 토지나 주택처럼 별도의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건축물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는
그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 지수들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보시면 밑에 네모 안에 무슨 지수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액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걸 따로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다만 이제 하나 참고하실 거는 토지, 여기 개별 공시지가. 그럼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순수하게 토지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건축물 시가 표준 이거는 건물에 대한 금액입니다. 근데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 요거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금액이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 가격은 요거는 한 채에 얼마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한 채에 얼마. 근데 이거는 1제곱미터에 얼마. 아시겠죠? 요거도 1제곱미터에 얼마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만, 요거는 건물만. 근데 요거는 토지 건물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에는 이제 요 개념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8페이지하고 129페이지는 안 봐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0페이지에 5절의 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칠판 보시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이제 과세 표준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세율.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세율 중에서 맨 첫 번째가 표준 세율. 그죠?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에 네모 1번이 뭡니까? 표준 세율. 근데 표준 세율이라는 말 뜻은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의 세율 해서 그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 조문상으로는 가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물건에 세율이 여러 가지가 적용되면은 그 중에 높은 거 하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율이 구체적으로 몇 프로냐 이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세율이 취득 원인별로 각각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증여, 양가로 3번에 원시 취득, 양가로 4번, 5번이 공유물, 합유물 등등의 분할, 양가로 6번이 유상 승계 취득.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농지일 때, 농지가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유상 취득 6번에 유상 취득 경우에는 농지일 때, 농지 아닐 때, 그리고 또 주택일 때. 그죠? 그렇게 해서 132페이지 보시면은 앞에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와.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하고 이제 요 부분이 취득세 세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130페이지, 131페이지의 이 내용은 이제 법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놓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이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그죠? 뭡니까? 자, 표준세율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매매. 그죠?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증여. 그리고 신축.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요거 네 개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 중에는 요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공유물 또는 뭐 총유물, 합유물 등등. 그죠? 그런 것들의 분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책에는 요게 양가로 6번에 6번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매매인데
자, 매매인데 책에는 농지일 때, 농지가 아닐 때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농지가 아닌 게 원칙입니까? 농지라는 게 원칙입니까? 세율이 농지가 원칙이겠습니까? 농지가 아닌 게 원칙이죠. 농지가 예외 아닙니까? 부동산 중에서 농지가 원칙이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책 순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법 조문이 그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가로 6번에 유상취득에서 3%하고 4%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나 이 말입니다. 3%가 중요하겠습니까? 4%가 중요하겠습니까? 4%가 당연히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일 때는 원칙은 4%입니다. 4%인데 근데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니까 요거는 좀 싸게 해주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속은 2.3%, 2.8% 두 개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2.8%.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2.8%입니다. 근데 농지니까 2.3%. 아시겠죠? 그죠? 자, 정려입니다. 정려는 3.5%, 2.8% 두 개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니까 좀 싸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2.8%. 아시겠죠? 그리고 원시 취득 신축이죠. 그죠? 얼마입니까? 2.8%. 근데 그게 양가로 3번에 오시면 다만 거기도 나오죠. 그죠? 가로 열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하는 말 있죠. 그죠? 그럼 무조건 뭐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증축, 개축. 그러면 증축, 개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뭐가 면적이 증가합니다. 결국은 면적이 증가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증축. 그죠? 그러면 증축일 경우에는 세율은 요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신축도 2.8% 뭡니까? 증축도 2.8%. 그리고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의 공유물, 합유물 등등의 분할은 전부 다 2.3%.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페이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딱 됩니다. 근데 이거를 쭉 나열하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빠진 게 131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의 주택. 그게 지금 빠진 그게. 자,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원래 매매일 때는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원래 매매일 때는 4%인데 근데 주택을 매매로 이 매매라는 것은 유상취득입니다. 유상취득. 그래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는 주택이니까 세금을 좀 싸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그 전부터의 어떤 뭡니까? 인식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이니까 4% 적용하는 것보다 좀 낮춰주자라고 해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약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그럼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은 유상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4%. 근데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 이때는 이 주택 가격이 얼마짜리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6억 이하일 때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일 때 그리고 9억을 초과할 때. 그래서 6억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1%. 그 다음에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3%. 그리고 이제 6억에서 9억일 때, 요게는 원래는 취득세가 2%였는데, 요거를 이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거는 단위가 억 단위.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중간에 뭐 이상한 식이 하나 있죠. 그죠? 그게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이걸 왜 이렇게 개정했냐면 이유는 그 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딱 경계에 있는 금액이죠. 경계에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6억짜리하고 그다음에 6억 1천만 원짜리하고 6억짜리 취득하는 거하고 6억 1천만 원짜리 취득하는 거하고 세금이 다르겠죠. 6억짜리는 6억 이하니까 그죠? 6억짜리는 곱하기 몇 프로입니까? 1%. 그럼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죠? 근데 6억 1천만 원이면 2%가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220만 원. 취득 가격은 1,000만 원 차이인데 세금이 6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더라면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이 금액이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 부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요게 6억일 때 그다음에 요게 9억일 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세율이 증가하게끔 단계적으로 증가하게끔 그렇게 요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식을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렇게 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7억이다. 그죠? 7억에 7억에 취득했으면 그러면 3분의 2에 곱하기 7억. 그죠? 마이너스 3 이래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4에 3분의 9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1.666666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7억 5천이면 그러면 3분의 2에 곱하기 7억 5천에 마이너스 3 그러면 3분의 15 3분의 9는 3분의 6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럼 7억 5천이면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6억부터 7억 5천까지는 그전보다는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8억이다. 8억이면 그러면 3분의 2에 곱하기 8에 마이너스 3 그러면 3분의 16에 3분의 9니까 그러면 3분의 7 그러면 2.33333 이래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그전에는 7억이든 8억이든 뭐 7억이든 7억 5천이든 8억이든 전부 다 무조건 다 2%였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세율이 요런 식으로 약간씩 이제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전에 7억 5천을 기준으로 그죠? 7억 5천일 때가 이제 2%니까 그러면 이제 6억부터 그죠? 6억부터 7억 5천까지는 그전보다는 세율이 조금 낮아지고 반대로 7억 5천부터 9억까지는 그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식이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간단한 산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놓은 요거는 뭐에 대한 세율입니까? 주택에 대한. 그리고 주택을 어떤 취득할 때? 유상 취득할 때. 그러면 주택이라 하더라도 유상 취득이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은 2.8%, 3.5%입니다. 신축하면 2.8%.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이면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4%.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책에는 없는데 이제 또 하나 작년 연말에 갑자기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세대 4주택인 경우에
그래서 1세대 4주택인 경우에 1세대 4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취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이 네 번째 집을 샀다. 그러면 네 번째 집부터는 주택취득세 요걸 적용 안 하고 무조건 일반 취득세 4%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갑자기 입법 예고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갑자기 개정돼서 이제 책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작년 8월 달에 개정될 거라고 이제 요거는 예고된 내용이고 요거는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1세대 4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네 번째 주택부터입니다. 네 번째 주택부터는 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 4%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에 세율의 특례라고 있죠. 그죠? 자, 그건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